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둘러싼 다양한 글들입니다. 네, 그 소설 줄거리 요약부터 작가 이야기, 시대 배경, 또 국내외 서평들. 네, 수상 내역, 독자 반응, 그리고 약간 다른 시각의 비평까지 정말 다채롭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랑 그 역사적 맥락을 좀 짚어보고요. 또 작품을 둘러싼 여러 시선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보죠. 이 소설 배경이 1980년 5월 광주잖아요. 네, 광주 민주화운동. 중학생 소년 동호의 시선으로 시작해서 여러 인물들로 이어지죠. 그렇죠.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다가 결국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여러 인물의 시점을 통해 교차되면서 그려지죠.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이건 국가 폭력의 잔혹함, 그리고 그 폭력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 안에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작품이로. 여러 인물의 상처랑 기억이 막 얽혀있는 걸 섬세하게 보여주는군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소설 읽고 많은 분들이 그 상실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라거나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추억과 싸웁니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이 갖는 힘이죠.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기억의 무게, 그리고 그 폭력 앞에서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역사, 그 개인의 아픔이 지금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성찰의 계기를 주는군요. 네, 역사의 상처를 개인의 내면으로 가져와서 깊숙이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작품의 중요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강 작가 사실 체릭주의자로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 받으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와 함께요. 이 소년이 온다 역시 영어판 휴먼엑스로 출간되어서 굉장히 호평받았고 이탈리아 말라파르테상도 수상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노벨문학상. 정말 한국 문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국제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소설이 다루는 주제의 보편성 때문일 겁니다. 정치적 억압이나 정의를 위한 투쟁, 인간성에 대한 탐구 같은 것들이요. 특정 지역의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는 보편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약간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 특히 노벨상 수상 이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나온 비판적 분석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자료에서는 소설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폭력 묘사의 수위라던가 아니면 희생자 규모 같은 것들이요. 이게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나 공식 보고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이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가 5.18이나 뭐 제주 4.3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혹시 좀 정치적 이념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우려도 표하고요. 작가의 뉴욕타임스 기고문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 작가의 시각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사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이런 논쟁을 낳게 마련이거든요. 그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네, 사실의 재현과 예술적 허용 범위, 그리고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정말 독자나 비평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는 그런 비판적 독해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이런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을 당신께 전달해드리는 차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특정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 소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 극한의 폭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 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증언. 네.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계속 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둘러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소설의 내용과 주제, 또 국내외의 반응, 그리고 조금은 날선 비판적 시각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깊은 슬픔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아주 강력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해석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에게 이런 질문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역사의 아픔을 다루는 허구적 이야기는 어디까지 진실을 담아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감정적인 울림과 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